디지텍사의 일본 디지텍사의 스프링 시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요. 전격 하중이 표시된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계측 모드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프링의 길이에 따른 하중을 측정하는 제품입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런 스프링이 있다고 하면 윗면부터 눌렀을 때 하중 또는 바닥에서 50mm, 52mm 이런 거리에 따른 하중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기존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하중에 따른 거리값도 산출해낼 수 있는 고사양의 제품입니다.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임의로 지금 저희들이 설정을 몇 가지 해놨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링의 밑면을 제로로 해서 변이량을 설정하여 하중을 측정할 수 있고요. 스프링을 또는 스프링을 줄이고 싶은 만큼의 변이량을 설정하여 하중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급 사양 모드이기 때문에 스프링의 밑면을 제로로 하여 하중과 변이를 동시에 설정해서 그 값을 구해낼 수 있고요. 또는 복힘이라고 해서 스프링을 줄이고 싶은 변이량 또는 하중을 설정하여 하중 또는 휘는 양의, 즉 누르는 양의 거리 또는 하중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4가지의 시험 모드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한번 그거를 불러오기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드 버튼을 누르고 품번 호출, 자 1번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길하라고 나와 있죠. 길하가 뭐냐면은 스프링의 밑면을 가지고 50mm 였을 때 하중값, 52mm 였을 때 하중값, 53mm 였을 때 하중값, 56mm 였을 때 하중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치수가 나와져 있고 킬로그램이 나와 있죠. 자, 이 SL 같은 경우는 스프링에 대한 정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FL 같은 경우는 스프링에 대한 자유장. 자유장이 뭐냐면은 스프링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에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놓고 측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런데 보시면 스프링과 압축 판경의 높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측정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은 아마도 한참을 내려간 후에 측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조그 셔틀을 한번 이렇게 돌립니다. 자, 그럼 이동 거리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금 91.51로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속, 중속, 고속이 뭐냐면은 저속을 눌렀을 때 조그 셔틀을 한 바퀴 돌리면 0.01씩 움직이는 거고요. 중속을 눌렀을 때는 0.1mm씩 움직입니다. 자, 그럼 고속을 눌렀을 때는 1mm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지금 하중값이 움직였죠. 지금 압축 판경이 닿다는 뜻이니까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0mm가 됐을 때 하중이 제로이니까 이 상태가 지금 허공에 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뒤로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측정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스프링에 대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압축으로 놔뒀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50mm, 52mm, 54mm, 56mm를 측정하기 때문에 길을 하로 놔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단수는 4단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위는 뭐냐면은 뉴턴, 인치 파운드, 킬로그램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할 때는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자유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측정합니다. 이 자유장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올 때 그거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56mm였을 때 하중값, 54일 때 하중값, 뭐 이렇게 4단이 나왔고요. 자유장도 나와 있고, 스프링의 정수 자유장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길하를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건데, 바닥에 기준으로 해서 길이에 따른 하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휨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 볼 건데요. 이 휨하 같은 경우는 아까와는 다르게 스프링에 윗면부터 누르는 겁니다. 윗면부터 누르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전에 길하를 측정하면서 56, 54, 52, 50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56mm를 얘를 누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값은 지금 잘못되어 있겠죠. 우리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불러와 보기로 할게요. 분보 노출. 제가 2번에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결정. 자, 그러면은 2mm 눌렀을 때 하중값, 4mm 눌렀을 때 하중값, 8mm 눌렀을 때 하중값, 그 다음에 스프링의 정수, 스프링의 자유장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단수는 말 그대로 또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자, 스프링의 윗면부터의 2mm 압축했을 때 4mm 누르고 8mm 눌렀을 때의 키로수예요. 근데 처음에 요거를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처음에 하중이 인가됐을 때 제로점을 이 변이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거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하중이 인가하면서, 자,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길하와 휨하의 차이는 뭐냐면은, 길하 같은 경우는 60mm부터 계속 내려가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측정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휨하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가 얘가 제로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제로로 됐다가 다시 측정을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뒤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아까 제로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이 처음 압축 판경이 처음에 맞닿아 있을 때 제로점을 인식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할 거는 이제 복길, 스프링의 밑면을 길이 제로로 하여 압축 판경이 다 닿았을 때를 0점으로 해서, 그러면은 바닥면에서 50, 예를 들어서 한번 불러와 보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3번에다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L로 나와 있는데, 1L은 1단, 2단, 3단의 뜻이고, L은 로드를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0.03km를 눌렀을 때의 거리값. 그러면 0.4 같은 경우는 0.4를 눌렀을 때의
거리값. 50은 뭐냐? D라고 돼 있죠. 3D. D자는 디스턴트. 거리. 바닥에서 50mm 됐을 때의 하중값입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 보시면은 60mm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이동량이 없기 때문에 60으로 놓고, 60mm로 놓고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0.03) km일 때 거리값, 0.4 km일 때 거리값, 50mm일 때의 하중값,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또 단수를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4단이 됐죠. 그럼 이게 지금 L로 돼 있지 않습니까? L은 로드 1km였을 때의 거리값을 구하는 겁니다. 60으로 돼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1단, 2단, 3단, 4단 측정이 다 됐고요. 0.03 L이니까 1L 같은 경우는 1단의 로드가 0.03, 30g일 때 거리값. 2번 같은 경우도 L로 되어 있으니까 400g일 때 거리값. 3번은 D로 되어 있으니까 바닥에서 50mm 올라왔을 때의 하중값. 4L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km의 하중을 눌렀을 때 거리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또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스프링을 줄이고 싶은 만큼의 변이량 또는 하중을 설정하여 하중 또는 로드를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F2를 누르면 복 힘이라고 나와요.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게 복 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상태로 측정을 하면 기계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 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의 거리값 또는 하중을 재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윗면부터의 재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가 지금 저장을 해 놓은 게 있어서 한 번 더 불러와 보기를 할게요. 분번 호출 제가 4번에다가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복 힘이 돼 있고 1단, 2단, 3단에 DLD라고 되어 있습니다. D 같은 경우는 디스턴트 5.00이니까 5mm였을 때 하중값, 이 L이니까 400g일 때의 거리값, 디스턴트 15mm 눌렀을 때의 하중값, 이렇게 됩니다.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자, 그러면은 3단 측정이 됨과 동시에 스프링의 정수, 스프링에 대한 자유장이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결과값을 인쇄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결과를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프린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프린터를 누르면 보시면 결과값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걸 가지고 불러와서 지금 우리가 길이에 따른 하중, 그 다음에 누르는 하중에 따른 힘에 대한 하중, 그 다음에 또는 복길이라 그래서 스프링 밑면을 복길, 그 다음에 복힘, 총 4가지를 했는데요. 이 복길과 복힘, 이 시험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S 모델 끝에 S가 붙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 이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그 품번을 다 저장을 해놨다고 했는데, 저장하는 방법과 그거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험 종류를 압축으로 할 건지 복힘으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정 게시를 누르고, 자, 이건 압축입니다. 압축이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길하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프링의 밑면을 가지고 제로로 해서 변이랑 설정이에요. 그러면은 길하 같은 경우 길하, 휨하, 복길 뭐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래서 길하를 누릅니다. 길하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단수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단 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단 설정인데 여기 밑에 있는 키를 누르면, 자, 그러면은 3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밑면을 제로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48mm. 자, 단 정지가 뭐냐면은 잠깐 멈췄다 가는 겁니다.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1초. 그 다음에 46. 왜냐하면 바닥부터니까 윗면부터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 길하를 할 때는 위에가 조금 더 값이 어떻게 높아야 되겠죠. 엔터 누르면 이쪽에 또 와 있죠. 그거를 0.5초. 점을 빼먹었네요. 0.5. 엔터. 그러면은 44 하고 엔터 1.0.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규격값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한 거에 따른 기준값과 공차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백으로 눌러주고 여기서 등록, 뒤로 한번 할게요. 이렇게 됐죠. 이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3단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만 나왔던 건데요. 뒤로 눌러버리고, 단 설정해서 다시요. 숫자 키로 만약에 4단을 누르면은 하나가 더 늘어났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몇 번에다가 5번에다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성경이나 뭐 유효, 뭐 만수, 코일 지름, 코일 외경 등을 넣어주기면은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등록 누르고 커서를 움직여서 5번에다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불러와 보기를 해서 1번, 아까랑 다르죠? 이건 제가 처음에 해놨던 거고, 다시 방금 전에 한 겁니다. 우리가 설정을, 그죠? 이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이렇게 지금 측정값이 다 잘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초가 변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스타트. 1초로 돼 있죠? 카운팅 됐다가 제로. 0.5초죠? 제로. 카운팅. 카운팅.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모드로 들어갈 때는 눌러서 압축이냐, 길이에 따른 하중이냐, 휨에 따른 하중이냐, 뭐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4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어가서 숫자 키로 5를 누르면 5단, 3을 누르면 3단, 정수 계산도 숫자 키로 1에서 2냐, 뭐 3에서 4냐 넣을 수가 있고요. 자유장도 측정을 할 것이냐, 측정을 안 할 것이냐. 밀착장, 말 그대로 아까 조건은 설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눌렀을 때 하중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 선택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하고 난 연후에 자동으로 프린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측정 개수가 몇 개냐,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몇 개냐. 측정 횟수는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몇 회 할 것이냐, 측정 횟수를 뭐 3회 할 것이라든가 2회 할 것이라든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2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넘버링이 2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바로 동일 상품을 다시 측정하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모드로 들어와서 보면 2회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상품을 2번 측정한 거고요. 보통은 1을 많이 쓰니까 1로 바꾸겠습니다. 개수 정지, 뭐 이렇게 측정 속도. 측정 속도는 측정을 할 때 왕복 측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을 지원하고 있지만은 영어라든가 타 외국어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드 키를 2번 누르면 랭귀지 선택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길하냐, 길이에 따른 하중이냐, 휨에 따른 하중이냐, 그냥 복귀하면서 길이를 측정하면서 측정을 하는 것이냐, 복귀하면서 스프링을 거리를 휨 양을 측정하느냐, 요건데요. 대부분 많이 쓰시는 거는 길하를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길하일 때는 숫자가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휨하일 때는 숫자가 낮아야 됩니다. 왜냐, 휨하는 위에서부터 누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를 불러와 보면 저장을 해 놓은 걸 휨하는 낮게 돼 있고요. 위에서부터 낮은 숫자가, 길하는 숫자가 위에서부터 높은 숫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측정을 누르면은 이런 스타일로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하중이라든가 거리값을 제로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오토 오리진 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토 오리진 키를 동작하기 전에는 오토 오리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대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로우의 리미트에 걸려 있습니다. 한 1.17 정도 나와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키를 눌러줍니다. 게시키로 원점을 검출합니다. 나와져 있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 압축 판경이 닿으면서 자기 스스로 거리에 따른 거리를 0점을 잡습니다. 이 기계가 스스로가. 변이가 움직이고 있죠. 하중도 움직이고 있고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mm가 잡혔네요. 그러면은 지금 0점을 잡고 3mm 상승해서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D키로 한번 눌러보고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중속으로 놓고 우리가 로우 리미트에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오토 오리진 키를 한번 눌렀을 때, 그러니까 제로점을 설정할 때는 항상 오토 오리진 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퍼 해놓고 테스트. 하중이 올라가면서 거리가 마이너스가 되죠.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30, 40 갔다가 다시 카운팅 돼서 0으로 올라오고 있죠. 자기가 알아서 지금 0점을 잡고 측정 대기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0mm 정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을 누를 때 이동 거리를 60 해서 이동 60mm로 갑니다. 또는 내가 이거를 100mm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동. 바닥이 0점인 상태에서 그 값을 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뒤로 눌러보면은 지금 내가 지금 측정하는 모드가 길이에 따른 하중, 높이로 돼 있죠. 길이에 따른 하중을 볼 때는 숫자가 높은 순서대로 이 상태에서 테스트. 측정이 다 완료됐습니다.